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매거진 시작합니다. 전북 전주시가 보훈 가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연내 개관을 앞둔 보훈회관을 비롯해 국립보훈요양원 건립 등 따뜻한 보훈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김경모 기자입니다. 전북 전주시가 펼치고 있는 각종 보훈 사업들이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국가 보훈 대상자들의 희생과 정신을 기리는 의미가 크고요. 저희 시도 앞장서서 지금 정책을 좀 추진하고 있고요. 전주시는 현재 전북 독립운동 추념탑이 있는 어린이 회관 근처 일대를 보훈공원으로 조성하고 충원탑을 세울 예정으로 연말까지 행정 절차를 매듭 짓고 내년 3월 중 공사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보훈회관은 연내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는 분산되어 있는 9개 보훈단체들을 하나의 보훈회관으로 모아 통합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공사가 마무리되면 흩어져 있는 보훈단체들이 7월부터는 입주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권 보훈 대상자들에게 의료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국립보훈요양원 건립은 작년에 국가 예산 20억을 확보해 사업 추진에 힘을 얻게 됐습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보훈처 실사를 완료한 상태이며 3월까지 부지에 대한 검토를 마칠 계획입니다. KLN 김경모입니다.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충남에 다문화 영재교육원이 개설됩니다. 충남도교육청이 지난 21일 충남도 및 한국과학기술원과 다문화 학생 맞춤형 영재교육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도교육청은 다문화 영재교육원을 개설하고 다문화 영재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카이스트는 다문화 영재 학생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아울러 충남도는 학생들의 국내외 캠프를 진행합니다. 평소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면서 불만사항이 있으시죠? 대중교통 현황조사에 따르면 쾌적 환경 서비스 분야가 가장 낮았습니다. 특히 이용객들은 배차 시간 간격과 이용시설 청결 등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는데요. 전예은 기자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대부분이 배차 간격과 이용시설 개선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의뢰해 전국 168개 시군 대중교통 이용자 8만 3,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 대중교통 현황조사 결과 항목별 만족도에서 쾌적 환경 서비스 분야의 혼잡도가 3.91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특히 이용객들은 배차 시간 간격과 이용시설 청결, 차량 내부 이용 편리성 등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와 함께 특별광역시도로 구분해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충북의 대중교통 이용자 만족도는 7점 만점에 4.58점으로 전년보다 0.02점 하락해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이는 지난해 충북보다 만족도가 낮았던 전북과 경북이 각각 4.64점과 4.62점으로 충북을 넘어선 것과도 비교됩니다. 특별광역시도 만족도의 경우 제주 5.16점, 서울 5.04점, 부산 4.19점, 대구, 대전, 세종 4.86점 등의 순으로 높았습니다. KLN 전예은입니다. 경기도는 자연재해로부터 취약한 농작물이나 농업용 시설물 보험 가입비의 80%를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도는 농가들의 보험 가입을 확대 지원하기 위해 총 사업비 12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적정하게 보전하는 보험입니다. 경기도는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해 자연재해가 빈번해져 국고지원 50% 이외에도 시, 군비 30%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재배작물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가까운 지역 농협이나 품목 농협을 통해 상담 후 가입 신청을 하면 됩니다. 전북 익산시의 연간 자전거 수요는 약 36만 대로 시내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노선 단절 등 시민의 편의를 고려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에 익산시는 이용객 수요가 높은 곳을 우선 사업 시행지로 선정하고 내년부터 정비를 진행합니다. 홍재희 기자입니다. 전북 익산시의 녹색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익산시는 5년마다 시행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사업비 5,500만 원을 들여 지난해 익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해 지난 21일 최종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익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결과에 따르면 익산시의 연간 자전거 수요는 약 36만 대로 시내권에 집중돼 있으며 레저와 스포츠가 가장 많았고 쇼핑, 통학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용역 결과는 또 익산시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의 안전표지 및 노면 표시, 설치 간격 등 모든 구간이 안전표지와 노면 표시, 설치 간격이 미준수된 상태이며 일부 노선 단절과 도로 간 연계성 미흡, 육교와 지하도 경사로 미설치 등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고려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근본에 수립하는 익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방향은 기존 도로를 정비를 우선적으로 개선하는 생활권 자전거 도로망 위주로 하고 금마, 왕궁, 만경강, 보석박물관 등을 연계하는 자전거 도로망 구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생활 속에서 편리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자전거 도로망 구성의 기본 원칙 중 안전성과 연속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시내권과 시외권을 구분해 단계적으로 정비를 시행키로 했습니다. 먼저 이용기 잠재 수요가 높은 공용터미널에서 원대 사거리, 노동청 사거리에서 삼성동 사무소 사거리 약 3.8km 구간을 우선 사업 시행지로 선정, 실시 설계를 세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 시내권 특화 자전거 도로망을 구상해 원도심 자전거 도로망 활성화를 위한 근대문화 역사 탐방로 코스와 연계할 계획입니다. K랜 홍재입니다. 인천광역시가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엔 인천 청년 외국계 기업 취업 멘토링 콘서트를 개최했는데 300여 명의 청년이 몰리는 등 청년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외국계 기업과 해외 취업에 관심 있는 인천의 청년들을 위해 우리나라에 현지 법인을 두고 있는 20여 개의 외국계 기업에 전직, 현직자를 멘토로 초대해 진행됐습니다. 프로그램은 청년들을 위한 특강과 공개 모의 면접, 멘토링 등으로 나누어 진행됐습니다. 이번 특강은 IBM 코리아 김영석 상무 등 3명의 강사가 전체 참여자를 대상으로 외국계 기업의 인재상과 채용 방향에 대한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점점 출산율이 낮아지는 가운데 반대로 출산율이 높아지는 곳도 있습니다. 바로 전남 해남군과 전북 순창군인데요. 출산 장려를 위해 무료 장명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경모 기자입니다. 전국적으로 출산율이 제자리 걸음을 하는 와중에도 전남 해남군과 전북 순창군이 다른 지자체보다 월등히 높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남 해남군은 2008년 전국 최초로 출산 정책팀을 신설한 데 이어 전남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2015년 공공산후조리원을 열었습니다. 여기에 지난달 개원한 분만 산부인과를 연계해 임신, 출산, 산후조리 등 출산 정책 원스톱 의료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은 2008년도에 전국 최초 출산 정책팀을 신설했고요. 거기에 맞춰서 신생아 양육에 필요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현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해남종합병원에 분만 산부인과를 개원해서 최신형 장비 32종을 갖추고 공공산후조리원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산모들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출산율이 높은 곳은 전북 순창군입니다. 순창군의 출산율은 2년 전부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순창군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출산을 꺼리는 젊은 부부들을 위해 출산 지원금을 대폭 늘렸습니다. 아기 낳기 좋은 순창을 만들기 위해서 출산 장려금 지원, 출산가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료 지원을 확대하고 출산 축하용품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출산 장려 정책을 점차 증대시켜서 젊은 인구가 늘어나고 그로 인해 지역 경제가 되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출산 유도 정책으로 난임 부부를 위한 기초검사비 지원과 돌맞이 사진 촬영권, 공공장소 수유방 설치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바우처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K랜 김경모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광주광역시는 건강한 학교급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식중독 예방 지도점검에 나섭니다.
이번 점검은 내달 5일부터 16일까지 집단 급식소 185곳과 어린이 기육식품을 판매하는 업소 등 총 1,347곳에 대해 식중독 예방 지도 점검을 실시하는데요. 이에 따라 광주시는 방학 동안 사용하지 않은 급식시설이나 기구 등의 세척, 소독 관리를 점검합니다. 대전광역시가 차량 배출가스 저감 조치에 드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시는 다음 달 2일부터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 엔진 개조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지원 대상은 대전시 등록경유 자동차 중 총 중량이 2.5톤 이상이고 2000년에서 2005년에 등록한 차량이 해당됩니다. 지원은 대상 차량 소유자가 장치 제작사와 직접 계약하면 이후 제작사에서 시의 승인을 받아 저감장치 부착 및 구조 변경 등을 대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경북 상주시 보건소가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구역 등 전체 40개소에 대해 금연 지도와 단속에 나섰습니다. 공무원과 금연지도원 등 5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은 금연구역 표지판 및 스티커 부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는데요. 사업장은 금연구역 지정표시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500만 원이 부과되고요.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평소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발생 연령이 점차 젊어지고 있는 일자목 증후군 들어보셨나요? 앞으로 목을 길게 빼는 자세 때문에 정상적인 경추만곡인 C자 형태의 경추 정렬이 소실되면서 생기는 증상인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1년에서 2016년 일자목 증후군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전체 인원은 2011년에는 239만 7천 명에서 2016년에는 269만 6천 명으로 늘었습니다. 일자목 증후군의 예방법은 목 척추의 정상 만곡을 유지하는 자세를 취해야 하고요. 바른 자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스트레칭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제99주년 3.1절 기념식을 다음 달 1일 오전 10시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에서 개최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기념식을 국민이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행사로 진행할 예정인데요. 독립선언서를 함께 읽고 추모 공연 등 내용을 다양화하는 한편 참석자들과 시민들이 함께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에서 독립문 앞까지 3.1 만세운동을 재현하며 행진하는 등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행사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매거진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